비가 그치면서 시민들은 공원과 숲으로 나와 6월의 마지막 휴일을 즐겼습니다. 전주시가 확장 공사가 예정된 곳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가축 분뇨 처리장이 5년째 수억 원짜리 핵심 설비를 놀리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양배추의 3분의 1 크기인 꼬마 양배추가 대만과 일본 등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제의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시민들은 공원과 숲으로 나와 6월의 마지막 휴일을 즐겼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아직은 제법 구름이 드리운 하늘 아래 푸른 연잎 사이로 분홍빛 연꽃이 고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연잎에 고인 빗방울은 마치 투명한 보석처럼 반짝거립니다. 연꽃의 단아한 매력에 홀린 듯 너나 할 것 없이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이렇게 연꽃이랑 펴가지고 너무 예쁜데 가족들끼리 모아가지고 찍어보니까 누나랑 와이프랑 왔는데 너무 잘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한 숲내음과 함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을 배경 삼아 한 장씩 책장을 넘깁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선사한 초록빛 그늘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랩니다. 엄마와 딸은 숲길을 거닐며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도 비가 오나 보다 했는데 그래도 비가 그쳐서 너무 상쾌하게 아이랑 같이 산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아주 상쾌해요. 채련공원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치열한 몸싸움을 펼치길 여러 차례. 회심의 슛이 골망을 흔들자 어느새 더위는 저 멀리 날아갑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와서 운동하기도 쉽지 않는데 이렇게 날씨가 오늘 좋아져가지고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우리가 게임에 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도심 곳곳은 6월의 마지막 휴일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 중인 곳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가 시작되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데 대놓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호남 제1문 내거리부터 상리로까지 이어지는 3.4km 구간입니다. 전주시는 폭 35m인 이 구간을 50m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6억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용역이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면 5년 안에는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보통 5년을 주기로 잡고 있죠. 사업기간을. 용역기간은 1년 잡고 공사기간은 보통 5년 잡고 그러죠. 그런데 전주시의 다른 팀에서는 이곳을 포함한 4.8km 구간에 8억여 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면 없어질 게 뻔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8억? 연장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확장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확장에 지장이 없도록. 게다가 이 구간은 자전거 통행량이 많지 않아 한참 뒤에 전용 도로를 추진해도 되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자 자전거 다올마당의 한 위원이 전용 도로 계획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결국 다올마당에서 사퇴했습니다. 여타의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까는 게 100년을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전거 전담 부서를 만들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 수억 원의 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성과라도 내겠다는 몸부림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 가축 분뇨 처리장이 10수억 원짜리 핵심 설비를 돌리지 않고도 방류수 수질은 적합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고가의 시설을 설치해 예산만 낭비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 왕궁면의 가축 분뇨 처리장. 이곳에선 5년째 분뇨를 분해해 액비를 만드는 1차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 14억짜리 시설을 놀리면서도 방류수 수질은 별 문제 없이 기준치 이내로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적합 판정이 나올 정도로 사부제를 운영하지 않았어도 그렇다면 처음 설계했을 때 당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설계 당시 왜 이게 들어갔는지 사부조가. 이 설비는 2012년 분뇨 처리장을 지을 때 익산시의 요구로 설치됐습니다. 퇴비를 액비로 재활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위탁업체가 설비를 가동했던 처음 2년 동안에도 액비를 내보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가져가는 사람도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환원시켜서 다시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국가적으로나 저희가 엄청난 손해거든요. 익산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요를 찾거나 반출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굳이 액비로 빼려는 의도가 없었죠. 설비는 액비 설비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약품 음식수를 대체한 설비잖아요. 대체한 설비면서 액비를 만드는. 더욱이 고온에서 분뇨를 분해시키다 보니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익산의 가장 큰 난제가 악취 문제인 상황. 익산시가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효율성도 낮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장비를 설치해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일반 양배추의 3분의 1 크기인 꼬마 양배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에서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데 벼를 대체하는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벼농사를 지었던 군산 대하들역에서 양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일반 양배추 크기의 3분의 1인 꼬마 양배추는 비타민 함량과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기존 양배추하고 달리 질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으로 드실 수 있고 또 뒷맛이 달짝지근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과 대만에 38톤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주문량이 12배, 595톤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당도가 높은 양배추를 좋아하는데 올해는 인기가 좋아서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벼를 재배할 때보다 수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군산 소형 양배추는 1년에 2번 생산할 수 있고 일반 쌀농사보다 2~3배 정도의 그 수익률이 있어 농가들에 많은 도움이. 군산시는 꼬마 양배추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현재 20헥타르인 재배 면적을 2023년까지 80헥타르로 늘릴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말 현재 1,290kW로 5년 전 340kW에서 3.8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발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시군의 허가 권한을 10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에서 보통인 C등급에 그쳤습니다. 14개 대상 병원 가운데 탁월인 S등급을 받은 곳은 없고 충남대병원이 우수인 A등급을 받았으며 경상대병원 등 8곳이 양호인 B등급, 전북대병원 등 나머지 5개 병원은 보통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흡인 D등급, 아주 미흡인 E등급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교육부 경영평가단은 대상 기관별로 보완할 부분을 제시했다며 내년 평가의 개선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주 노인위원회와 4050 특별위원회를 끝으로 14개 부문별 위원회 정비를 모두 마쳤으며 민주평화당은 완주 지역의 중소기업과 수박농가를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며 현장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상산고 토론회와 총선 필승 도당 핵심 당원 연수를 잇따라 개최했고 정의당도 전국 동시 당직 선거를 통해 막바지 총선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낚시 여선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 여선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야간 영업을 하는 모든 낚시 여선은 항해용 레이더를 갖춰야 되고
특히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아동 빈곤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을 앞둔 미혼모나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 빈곤 가구가 정부의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행정 예고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이 7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선 대리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상으로 선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진안이 30.3도, 전주가 28.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도내 저녁에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익산 28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